안녕하십니까 여러분, 사진가 이성일입니다. 제가 오늘은 그 펜탁스 645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. 645 자체만을 좀 소개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. 기존에 이렇게 그 펜탁스 67을 가지고 계시잖아요. 그러면은 이제 펜탁스 67을 그 사용을 하면서 645를 같이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펜탁스 67에 적응을 못해서 매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. 이렇게 매각을 하게 되면 그 중형에 대한 자신감도 떨어지고 이렇거든요. 그 67 렌즈들을 645에 쓸 수 있는 그 변환링이 나옵니다. 기존의 변환링들은 조리개를 열고 초점을 맞추고 이제 원하는 조리개 수치만큼 닫고서 촬영을 하게 되죠. 그런데 이 변환링은요,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. 조리개 원하는 수치 딱 맞춰주면요, 그 카메라 바디에서 그 해당 조리개를 구동을 시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환링 하나 정도만 있으면은 기존의 펜탁스 렌즈를 모두 쓸 수 있거든요. 이거는 펜탁스 645 렌즈고요. 이게 바로 펜탁스 67 렌즈거든요. 자, 보시다시피 제가 가지고 있는 펜탁스 676 렌즈를 다 꺼냈거든요. 렌즈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. 35mm 어안이요. 이렇게 생겼죠? 45mm 광각, 55에서 100 줌, 165mm 2.8, 200mm f4, 300mm f4 ED 렌즈. 아마 그 필름 시대가 좀 더 계속 지속이 됐었으면요, 아마 굉장한 히트를 쳤을 거예요. 렌즈가 굉장히 좋습니다. 자, 이 렌즈를 이제 펜탁스 645에 어떻게 쓰게 되는지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이 물건입니다. 그 보시면은 여기에 펜탁스 아답터 645 for 67 렌즈, 645 카메라에요 67 렌즈가 들어간다는 의미겠죠. 저는 이제 펜탁스 645 그 N을 가지고 있는데 구형 펜탁스 645도 되고요, 펜탁스 645 그 N2 그리고 펜탁스 645 D 모두 다 됩니다. 왜냐하면 이 마운트가 동일하거든요. 여기는 펜탁스 645 마운트입니다. 그런데 이제 펜탁스 67 마운트를 한번 좀 보시죠. 자, 여기에 또 그 펜탁스 67 렌즈를 맞춰서 끼워야 됩니다. 이 빨간 점에요.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. 자, 장착이 됐습니다. 그 뷰파인더 쪽에 그 흰색 물체를 놔야 정확하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A4 용지를 일단 놓도록 하겠습니다. 렌즈 안쪽에 하얗게 보이는 게 바로 뒤에 그 깔려져 있는 A4 용지거든요. 자, 보이시죠? 조리개 움직이는 거. 이렇게 그 67 렌즈를요, 펜탁스 645에서 모두 조절이 가능합니다. 그 펜탁스 645에서 67 렌즈 조리개 구동하는 거 보셨죠? 자, 그리고 이 많은 렌즈를 다 끼울 수는 없어요. 그 특징이 있는 렌즈 그 3개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중에서 하나인 아까 55에서 100 렌즈 있죠? 이 렌즈 굉장히 좋거든요. 이 렌즈는 일단 보셨으니까 다른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안입니다. 어안 렌즈는 그 대각선 화각이 180도인 것 아시죠? 그 67에 끼웠었을 땐 당연히 180도가 나오겠죠. 그러나 이렇게 645에다가 끼우게 되면은요, 180도는 안 나와요. 왜냐하면은 그 67을 갖다가 그 화면을 좁혀가지고서 그 일부분만 645에 해당하는 화면만 찍게 되거든요. 그래도 말입니다, 각이 굉장히 넓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그 어안 렌즈를 좀 그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. 또 하나 좋은 렌즈가 있어요. 그 잠시 전에 제가 그 설명드렸던 이 그 300mm ED 렌즈, 이 렌즈를 한번 좀 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. 크기는 하지만은 그 렌즈 성능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. 그리고 또 모양새도 잘 나와요.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. 자, 보이시죠? 자, 이렇게 해서 모든 렌즈를요, 펜탁스 645에서 이렇게 다 구동을 시킬 수 있거든요. 이 심도 버튼 딱 눌러보면은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. 이 아답터 링 가격이 얼마냐면요, 의외로 저렴합니다. 신제품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저희가 15에서 한 20만원 정도 줬던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시세는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이제 요즘에 그 중고라 하더라도 한 10만원 정도에서 한 10만 2, 3만원 요 정도면 그 구입을 할 것 같거든요. 그 67로는 사실 인물사진 찍기도 힘들잖아요. 그렇지만 이제 이 67의 그 표준 렌즈 같은 경우는 105mm 2.4 아닙니까? 2.4라는 밝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645에 딱 끼우면은요, 그 아웃포커싱 상태도 그 꽤 누릴 수가 있거든요. 이렇게 해서 촬영을 하셔가지고 35mm 쓰듯이 보시다시피 그 콤팩트 하잖아요. 근데 이 콤팩트에도요, 기본적으로 중형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중형의 그 해상도나 그 디테일 같은 경우는 절대 35mm가 쫓아갈 수가 없거든요. 67 그 적응 안 된다고 해서 그 쉽게 매각하시지 마시고요. 67이
그 좀 적응이 될 때까지 매각하는 것보다 어차피 산 거잖아요. 내 손 안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? 그러면은 끝장은 한번 봐야죠. 이렇게까지 비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에 카메라한테 내가 진 거 아닙니까? 그거 지고 싶습니까, 여러분? 그 기존에 35mm 정도는 쓰셨을 거고, 그러면은 35mm, 645, 67 포맷을 한꺼번에 배우게 되는 거잖아요. 왜냐? 이 645가요, 67하고 35mm하고 그 중간에 있는 그 카메라이기 때문에 양쪽의 특성을 어느 정도 다 가지고 있어요. 35mm 포맷하고 그 비율을 같이 맞추려면은 64가 돼야 됩니다. 그래야지 3대2가 되잖아요. 근데 거기서 약간 높은 거예요. 그러니까 35mm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67을 팔지 않고도 중형을 그대로 다 즐기실 수 있는 방법이 돼요, 이게. 그러니까 쉽게 파시지 마세요. 왜냐하면요, 본인이 그 쥐었던 이 카메라를요, 뭐 적응하기 힘들다거나 아니면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매각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본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기계에 대해서 그 미련이 남게 돼 있어요. 그러면 나중에 또 사게 되거든요. 매각하시기 전에 한 번쯤 다시 생각을 해보시고 신중하게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저도 이제 사진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알고 있는 것들을 약간씩 지금 알려드리고는 있는데, 앞으로도 좀 더 좋은 그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요,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